어제 새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는데요. 라디오 끝나자마자 이동을 하고 시작해서 새벽 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뭐 한 12시간 한 거죠. 집에 오니까 2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먹던 진통제를 먹고 잤는데요. 다행히 아침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저인데 스태프들이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스태프들 모두 힘내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25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코요태의 만남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좀 잠겼나 봐요. 목소리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네요. 감사하고요. 좀 몸 멀쩡한데 목이 아직 회복이 덜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김영숙님, 건강이 최고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분들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2918님, 항상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복이죠. 저에게 그런 엄마가 아이들에겐 제가 그런 사람이겠죠?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서로 또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결국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강신웅님, 웅디 요즘 드라마 다시 보게 하는데 20세기 소년 소녀 보는데 웅디 나와서 엄청 반갑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난 것처럼. 정작 저는 출연한 기억이 없는데 그 드라마들을 몇 개를 카메오 이렇게 했었는데 뭐뭐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 나오는 드라마예요?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화요일이죠.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역사 속 사기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역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시간 만에 뵙네요. 목이 멀쩡해. 목이요? 관리 잘하셔야죠. 뭐 따뜻한 물 잘 드시고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말을 좀 적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사기꾼입니다. 역사 속 사기꾼. 썬킴 교수님도 약간 사기꾼 기질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 예.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이냐? 그러니까 쭉 듣더니, 예. 그러니까 봉이 긴섬달 같잖아요, 제가야. 약간 스스로 아시는군요. 김씨니까. 예. 그래서 나도 사기꾼이 되냐? 예. 물어봤더니 심정적으로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지만, 심정적으로 법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딱 조건이 하나밖에 없대요. 내가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받았을 때, 편취했을 때 이것만 사기죄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봉이 김섬달도 그 많은 사기 행적 가운데서 처벌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작가님?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저도 여기 앉아있기가 좀 불편해요. 왜요? 저 때문에? 예. 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역사 개그맨이라고 해서 좀 마음 편하게 왔었더니 여기저기서 역사책을 쓰시거나 아니면 또 방송에 나오거나. 그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그 역사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왠지 사기를 당해서 여기 끌려온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 박광일 작가님 소개로 왔다. 봐요, 저렇게 벌써. 어제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기꾼들은 참 언제나 존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처벌의 양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특히 경제범 같은 경우는 좀 양성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속 사기꾼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뭐 조선? 예를 들어 이제 뭐 서울 가면은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코 베어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 원조격에 해당하는 얘기가 조선시대 세종 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코를 진짜 팬? 코를 베어가는 건 아닌데 딱 눈 감고 잘못하면 이제 돈 띄어먹히는 그런 어떤 사건인데요. 세종 때. 네. 이 박막동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박막동. 예, 시골에서 온 아저씨들을 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막동 일파가 있는데요. 예. 일당이 이제 길거리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마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몇 군데 이제 그 통로가 있는데 뭐 양재동이라든지 이런 곳이 통로가 됐을 거예요. 예. 거기다가 납을 그러니까 은치를 한 납을 뚝 떨어뜨려놔요. 아하. 그럼 이제 시골 분들이 올라오다가 딱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하니까 딱 들었는데 그 은과 납의 무게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들고 이게 웬 은재야? 이러면서 깜짝 놀랄 때 박막동이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정말 감사하다. 그거 내가 지금 아까 흘리고 간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은덩이가 내가 찾고 있던 내 은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말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썰을 푸는 이 뉘앙스를 보니까 네. 일단 강도는 아니고 사기꾼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이 은을 주었던 아저씨는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갖다가 쓰면은 집 한 채도 좀 구할 수 있고 막 이럴 텐데.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나타나요. 최모라고 하는 최대평이라고 하는 이제 친구 한 둘이 나타나서 패거리들. 예. 이제 바람을 잡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이 이렇게 고마운 어떤 뭔가 그 보상을 받았으면은 이 은을 주운 아저씨한테 보상금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박막동이 맞다.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하면서 내가 그런데 지금 이 은덩이밖에 없고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은이 한 100냥 정도 되는데 나한테 한 50냥을 주면은 이 은을 드리겠다. 거스름돈이네. 네, 반반씩 나누자.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이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뭐 노잣돈이며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자금이며 이런 것들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시대 은 시세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지. 요 은 무게면은 이게 100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한 50냥 주고 50냥을 내가 가져갈까? 요렇게 해서 요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이게 서울 사람들이야. 되게 그럴싸한데. 서울 사람을 너무 일반화 오류화시키는 거 아니세요, 진짜? 한양 시절. 그래서 세종 시절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잡혀가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기 사건인데. 이게 실록에까지 기록이 될 정도면 더 크게 된 건가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오게 되는데 아까 그 일파 중에 한 명이 최대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악공이었던 겁니다. 악공. 네, 그러니까 이제 악공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의금부에서 이 부분을 처리합니다. 이게 원래는 형조에서 처리를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기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뜻밖의 그렇게 그 형벌이 높진 않아서 곤장 100대. 하고 쫓아냈는데 여러 건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박막동이 손을 못 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시 잡혔구나. 네. 재범 때문에. 네, 재범 때문에. 그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의 최후를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세종 때 실록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 인근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기를 쳤다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사람의 나쁜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우리 작가님께서 미시적으로 접근했으니까 저는 거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일단 무대가 중국인가요? 아니요. 중국 아니에요? 이제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유럽. 유럽과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 우리 프랑스 파리를 한번 날아가 봅시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궁 건설한다고 나라 거덜을 낸 상태예요. 그리고 그 또 모자라 가지고 없는 재정에 또 신생 미국도 독립 지원한다고 또 국고가 바닥난 상태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왕실에서 이거 우리 어떡하나 돈도 없는데 그때 딴딴 하고 등장한 사기꾼이 한 명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 LOW 법이에요. 존 로, 진짜 법 그 이름이 그래요. 내가 법이다. 김법. 김법. 법김 영어식으로. 그래서 존 로라는 스코틀랜드 사기꾼이 건너와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프랑스로 튄 상태였어요. 결투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등등등등등. 해서 이제 딱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요. 존로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실에 접근을 합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금융업을 배운 사람이다. 지금 프랑스 왕실의 이런 재정난을 내가 다 해소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엔 그 당시에 이제 그 영란은행이라는 은행 금융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근대적인 은행을 만들자. 내가 프랑스에. 만들어주겠다. 프랑스에. 어떻게 만드는데? 금본위주의라는 게 있다. 그게 뭔데? 은행. 프랑스 분들은 무슨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저기 설해말 가면 말 다 이렇게 해요. 그래요? 몰라요? 설해말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설해말 표준어예요. 아무튼 근데 근본이제인데 프랑스는 그걸 채택을 안 하고 있었나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본위제가 뭔데? 은행에 1억 원 어치의 금을 넣으면은 그것만큼 지폐를 찍어내는 것이 금본위제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 은행 안에 금이 1억 원어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대신 국가가 지원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 존로가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역사상으로 유명한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미시시피 회사. 그 당시 이제 미시시피와 루이지아나는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예. 신대륙에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운영권을 나한테 달라 존로한테. 그러면 내가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프랑스 정부한테 제공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그 존로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정부는 오케이를 하고 당연히 존로는 어마무시하게 광고를 하겠죠. 프랑스 왕실에서 지금 스폰서를 하는 미시시피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대륙 미시시피에 투자하십시오. 땅을 사십시오. 나라가 보장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그 미시시피 주식회사에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막.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보내야지 뭐가 개발하는 뭐 모양이라 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선뜻 안 가니까 사람들이 미시시피 그 당시에는 그냥 늪지대였거든요. 어떻게 보내냐면은 죄수들 프랑스에 있는 죄수들을 보내는데 존로가 그냥 보내면은 약간 그림이 안 좋아가지고 조건을 걸어요. 석방시켜주겠다. 단 결혼해서 가라. 결혼해서 가라. 그러니까 가족이 이민한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프랑스 국민들도 지금 미시시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보내요. 너도 나도 막 투자하면서 이제 미시시피 주식회사의 주가는 쭉쭉쭉쭉쭉 오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또 주식을 하시는 박광일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주식을 하세요? 주식으로 밥을. 작전 세력들이잖아요. 예. 작전 세력들 망하는 게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응? 몰라. 배신자가 나와서 망해요. 작전 세력 내부의 배신자가 나와서. 작전 세력 내부의 배신자가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주식을 투자했던 그 왕실 멤버 중에 한 명이 이게 사기인 거 알거든 존로가. 그래가지고 왕실 멤버 중에 한 명이 배신을 때리고 손절하고 나가버려요.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위 누구누구 저 왕실 누구가. 자, 위 말고 할 줄 아는 불어 있어요? 멸치볶음. 주대무도 있네. 그래요. 이다도시도 있고. 이다 시골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시골은 뭐. 이런 거 웃으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쫙쫙쫙쫙 그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미시시피 주식회사 망하고 존로는 튀어요. 물론 나중에 잡혀오지만. 근데 이 미시시피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 이 존로란 스코틀랜드 사기꾼 때문에 프랑스 재정이 거덜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후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몇 년 후에 One day more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가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프랑스 땅이었죠. 신생 미합중국으로 넘어가는데 팔죠. 그 미시시피 매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령인 루이지아나의 뭐 수도격이었던 뉴 오를레앙 이런 도시가 있어요. 뉴 오를레앙이 오늘날의 뉴 올리언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인가요? 더 할까요? 뭐 더 좀 자극적인 사기는 없나요? 더 자극적인 사기요? 예. 국가 가치인 사기 해볼까요? 이따 2부에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말씀 듣다가 보니까 좀 이제 오늘 뭐 사기 얘기하고는 맞지 않는데 좀 귀여운 사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귀여운 사기? 네, 진짜로 귀여운 사기인데요. 하와이 이민이 이제 1902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대부분 가셨던 분들이 남자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동포 여성이랑 혼인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여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중매쟁이를 그러니까 국제 중매쟁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조선으로 그러니까 조선으로 자신의 어떤 프로필을 보냅니다. 프로필. 네, 그때 프로필을 보내는데 사실은 아직도 이때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나 하와이에 땅 10,000평. 그렇죠. 그 농장 주의 집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경에 있는 분들 다 내 직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절모에다 양복 입고 그다음에 이제 큰 저택을 배경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럼 이제 그 사진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관심을 갖는데 또 저쪽에서도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혼인할 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얼굴. 많이 요구하네요. 아니 이제 좀 남자분은 또 이제 그거를 여자분들한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그 싸이월드 시대 때 대문 사진은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사진을 이미 찍어서 보냈구나. 남자는 이제 자기 사진을 이제 보낸 거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신부가 될 분들의 여성분들의 사진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의 간단한 뭐 이력도 있겠지만 사진도 보고 싶은데 동네에서 가장 이쁜 언니 사진을 자기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분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소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분 진짜 마음에 든다. 저기 순천에 누구 성주에 누구 이분 정말 마음에 든다. 해고 두 분이 이제 하와이로 어떻게 가서 혼인을 했는데 여자분이 가셨군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딱 갔는데 화를 벌컥 냈을 거 아니에요. 이 큰 저택 옆에 있는 조그만 집이 잠깐. 그렇지만 그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왜 혼인빙자? 아니요. 그 한번 나도 물어봤어. 혼인 사기. 변호사한테. 결혼해가지고 내가 과장을 해서 우리 집이 말이야. 우리 아빠가 부자고 말이야. 램보 삐삐 뭐 페라 삐삐 차도 있고 이렇게 거짓말을 과장을 해서 결혼을 해도 이거 사기죄 안 된대. 없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은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실망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크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남자분은 또 보니까 사진하고는 너무 누구세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잘 살았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귀여운 사기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쨌든 근데 끝이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이민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보면 그래서 그때 사진 신부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사진을 보냈던 흔적들이 물론 이제 진짜로 보낸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진으로 혼인했던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이 이렇게 역사가 깊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의 사기꾼 관련해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의 사기꾼 하면은 조선 후기 이곳에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위치는 평안남도고요. 이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요. 북한을 대표하는 맥주 이름이에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크게 반쪽으로 빡! 동강 내는 거죠. 동강을 내겠다. 정답을 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주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최형식님, 오늘 사기꾼 이야기네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심장이 떨린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사기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진화했어요. 이게 근절이 안 됩니다. 문자로도 많이 당하시는 분들 많고 참 이거 근절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나이 있는 분들 전화나 혹은 또 이제 문자로 혹시 그럴 일이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이나 딸이 문자로 엄마 지금 나 돈 이제 급해. 전 한번 받았어요. 엄마 나 핸드폰을 분실했어. 그래 다 그렇게 내가 하잖아. 내 엄마였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꼭 무슨 현금으로 보내주면 안 되고 편의점 가서 무슨 상품권을 사서 보내라 그러잖아.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문자가 오면은 그 절대 이제 클릭도 하지 마시고 응하지도 마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청취자분이 게시판 지나갔는데 그 썬킹 교수님 철파엠에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봐서 철파엠 안 나와요. 반갑다고. 아마 그쪽에서 김학도 씨가 나온 것 같아요. 마스크 쓰니까 김학도 씨랑 비슷하네. 물론 예. 제가 의문의 일패지만 그러면 어차피 마스크 쓰고 하니까 앞으로 그냥 이 코너 김학도와 박광일 작가님과 김학도 씨로 하면 저희가 실제로 길거리 훨씬 홍보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길거리 걸어가는데 예.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 까르르 웃어요. 예. 벌써 알아보나 했더니 와 김학도 아저씨 키 굉장히 크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알아본대. 그거 아세요 작가님? 박광일 작가님? 썬킹 교수님 아침에 일어나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 보통 양치질 뭐. 아니야. 자기 이름 검색해. 다 해보지 않나? 뭘 다 해봐. 어떤 누가 자기 이름을 검색해. 아니 눈 뜨자마자 그래서 검색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썬킴 검색 안 해봐요? 허지용하잖아요.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게 무슨 짓이야. 잘못 알겠습니다. 자 사기꾼 얘기 하시죠. 예, 박향자님. 봉이 김선달이요. 현대에 왔으면 생수회사 차리고 물장사로 떼돈 벌었을 것 같아요. 이 말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장사도 사실은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어떤 그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럽에서 물을 생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냈던 거였고 우리나라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뭔가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수를 먹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페트로 만드니까. 그래서 깨끗한 물과 플라스틱 사이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차피 그걸 담기 위해서 페트를 생산해야 되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그냥 컵으로 마시게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페트로 이제 사서 마시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봉이 김선달이 먼저 선택을 했던 거였죠. 봉이 김선달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실존 인물이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조선 후기 평양에 살았던 그 김인홍이라는 인물인데 실존 인물이야. 그걸로 알려져 있다. 라고 알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동강 물을 팔았다 등등등은 정사에는 없고 봉이 김선달의 이제 일화들인데 야사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같이 그 여기 관련된 소설 김인홍이라는 그 본명이 나오는데 그럼 선달은 뭐냐? 선달은 뭐 김선달이면 영어 이름 하면 또 썬킴이잖아요. 그런 썬문 아닌? 썬문 아닌가요? 문킴 아니에요? 문킴. 어쨌든 선달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무술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과를 통과했는데 무과를 통과해서 아직까지 벼슬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선달이라는 그 타이틀을 주는데 그래서 김선달이란 그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무과에 급제를 했는데 발령대기 상태면은 그 사람들을 선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놀아야 돼요, 이분들은. 놀아야 돼요.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놀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놀고 있는 사람들은 선달 영감, 뭐 선달 영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봉이라는 말은 뭐냐? 일단은 그 김선달 씨가 그 저지른 여러 가지 사기 행각 가운데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일단 대동강 물 사기는 그건 처벌이 된대요. 왜냐 금전적인 그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뭐 이렇게 야사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도 이 양반이 약간 부정으로 쳤다 이거예요. 무과급제도. 네, 그래서 시험을 칠 때 뭐라 했냐면 한여름인데 소미물을 똘똘똘 말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험관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저기 김선달 씨 수험번호 23번 왜 똘똘똘 그 이불을 말고 있냐 했더니 아치 기침을 하면서 학질에 걸렸어요. 이랬대요. 학질에 걸렸는데 시험장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러 갈 수는 없으니까 답안지를 뭐라고 적었는지 거기서 한번 외쳐봐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시험관이. 거기 근처에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은 뭐라고요? 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래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거는 봉익 김선달이 사기를 쳤다기보다는 시험 감독관이 그냥 태업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게 그 법적으로 처벌받냐 그 봉익 김선달 처벌은 오히려 시험관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죄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봉이라는 그럼 성이 왜 나왔냐? 봉 정말로 나는 봉이야 이거예요. 장터에 평양 사람이거든요. 예. 그 평양에 장터를 갔는데 큰 닭이 한 마리 있더래. 그 생닭을 파는 노인네가 있어. 예. 그 노인네가 약간 어수룩하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자. 그래가지고 그 닭 파는 그 닭장수 노인한테 가가지고 어이고 이게 전설로만 듣던 그 봉인가 보. 이러니까 그 어수룩한 노인네 닭장수도 이 사람 봉익 김선달을 한번 사기쳐가 해가지고 여기 어리숙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아 이거 봉이야 봉사가 해가지고 원래는 한 양만 내면 되는데 10양을 내고 이거 닭을 사갔대요 봉익 김선달을 이 봉익 김선달이 그래서 이 닭을 들고 어디 갔냐면 관할에 간 거예요. 관한테 가서 사또한테 바친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장태에서 산 봉입니다요. 봉 드십시오 사또 나으리. 만수무강하십시오. 딱 봐도 닭이잖아요. 그래요 10분짜리.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사기치는 거냐고. 아닙니다 이거 봉이라고 했습니다요. 이거 닭이잖아. 곤장을 쳐라. 했더니 아니 이게 솔직히 장터에서 어떤 그 노인네가 방금 사왔다고. 봉이라고 해서 사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노인네를 끌고 와가지고 곤장을 치면서 넌 곤장 맞고 이 봉익 김선달한테는 몇 배를 더 갚아줘라. 배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 이래서 봉이 김선달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당시의 판결이라는 거는 참 원님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때 뭔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판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그 건어물상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건어물상 주인이 또 어수룩하게 보인 거예요. 봉이 김선달이 봤을 때는. 그래서 딱 보고 잣 있잖아요. 가평에서 유명한 잣. 이게 무엇이요? 그때 잣이요. 먹었어요. 그 전에 이거죠. 이야기 잘 모르시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잣을 먹었어. 밤새서 그래 내가 가기 전에 옷이 걸려 있어. 여보시오 주인장 저기 걸려 있는 게 무엇이요? 옷이요. 들어갔어. 잣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요? 잣이요. 먹었어. 냠냠냠냠. 또 거기서 갓이 걸려 있었거든요. 갓이 있어. 이게 무엇이요? 갓이요. 그래서 갔어요. 무전취식이잖아요. 그냥 가시오에서 갔다고. 그래가지고 신고해서 관아에 끌려갔는데 나는 죄가 없다. 오시오에서 간 거고 자시오에서 먹은 거고 가시오에서 간 것이다. 결국 무죄 판결 받았대요. 이거는 그냥 조선시대 최불암 시리즈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얘기 듣고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무슨 어마어마한 얘기인 줄 알고 얘기 듣고 있었네요. 봉이 김선달 1화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하일 작가님. 다시 한번 조선 얘기. 조선시대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봉이 김선달도 조선 얘기예요. 예. 현종하고 이제 숙종 때 있었던 사기꾼 얘기입니다. 현종과 숙종 때. 일단 그 조선시대 현종 때 굉장히 그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은 부녀자들이 와서 그 스님을 마치 부처님 보듯이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스님은 낮에는 그러니까 그 자신은 곡기를 끊어서 도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 거짓말. 이런 소문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구름같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 양치한 것과 내 목욕한 물을 먹으면 극락왕생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사기를 쳤는데 내가 목욕한 걸 마시면은 이게 팔려나간 겁니다. 너는 시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양친물이 아니라 법수라고 해서. 법수.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뜻이 포함이 된 거죠. 내가 목욕한 물에 어떤 그 불법의 도가 담겨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쫙 퍼져 나가서 사실은
그 스님이 이제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 스님 이름이 바로 이제 처경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네. 잘 누굴 쳐다보게 되네요. 사기꾼 원래 말을 잘해요. 다시 이제 고개를 돌리시면 되는 게 근데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고요. 딱 맞네 나네. 아니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굉장히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와도 타입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 뭔가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데 잘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잖아. 사기를 치기에 최적의 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면서 그러네. 당대에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몰래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몰랐던 거고. 이런 밤에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네, 그렇다면 또 그러니까 낮에 굶은 건 간헐적 단식이네요.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사기를 요렇게만 쳤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실록에 등장을 안 했을 겁니다. 몰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록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그 범행 사기가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숙종이 즉위하고 한 2년 뒤에 갑자기 당시 영의정이었던 그러니까 남인의 거두죠. 허적을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젊은 잘생긴 청년이 하나가 찾아온 겁니다. 예. 찾아오더니 편지를 하나 딱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의류년 4월 9일에 유복자 강빈의 소생입니다.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서냐면 강빈은 소현세자의 부인이에요.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인조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예, 그리고 그 아들 셋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배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둘째는 죽고 인조 기준으로 장손자하고 그다음에 차손자는 죽고 막내만 한 10년 정도 살아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나중에 풀려나서 사면이 돼서 살긴 하지만 이미 이제 10년 전에 죽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유복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복자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얘가 그러면 소현세자의 넷째 아들인가? 이 생각을 이제 허적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를 뭔가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되고 당시 이제 민심이 뭐냐면 소현세자도 불쌍하고 강빈도 불쌍한 거예요. 이 둘 다 시아버지 잘못 만나서 아버지 잘못 만나서 죽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허적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숙종 같은 경우는 왕실의 복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서를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소현세자가 죽은 거는 4월 26일인데 이 사람이 들고 왔던 편지는 4월 9일이에요. 그럼 거기에 유복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당시가 1465년인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그 소현세자가 죽었을 당시가 그런데 이 의류년에 강빈은 그냥 세자빈이었지 강빈이 아니에요. 강빈이라고 부른 건 강빈 세자빈으로서 있다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가 안 맞는 이름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얘가 뭐지 하고 뒷조사를 했더니 아까 그 양친물 목욕물 팔아먹었던 법수. 처경이요. 처경이. 그래서 이 처경이 결국은 잡혀 들어가서 결국 왕실을 이제 능멸한 죄가 돼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고 사기를 이렇게 치고 치다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왕실을 속여 먹으려고. 그렇죠. 근데 처경이 사실은 이거를 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옆에 묘향이라는 그러니까 그 처경을 따랐던 그 사기꾼 시절부터 따랐던 그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얼굴이 왕실의 어른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그 소현세자 유복자가 있다는데 유복자가 있다면 바로 스님의 얼굴입니다. 스님처럼 생겼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다.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돼서 묘향도 나중에 잡혀와서 치도곤을 받아서 죽었다. 근데 그 다 아시겠지만 야 이거 재밌다. 사기꾼들은 사기꾼처럼 안 생겼어요.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냥 보통 동네 떠올리는 어른처럼 생겼어요, 진짜. 우리가 떠올리는 사기 그래? 그냥 동네 어르신? 그러니까 그 형사 강력반 형사들 말을 들어보면 사기꾼들은 저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정말 동네 아저씨. 그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자 이제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 이제 국가가 친 사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친 사기? 영국이 사기 쳤어요. 영국 정부가. 이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1720년대 영국을 한번 가봅시다. 그때는 이제 영국이 이제 두 차례 전쟁을 치렀어요. 아시다시피 전쟁 치르려면 국가가 정부에서 국채 발행하잖아요. 너무 많이 발행했어.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거덜나게 됐어 영국이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정말 황당한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국채를 떠안을 수 있는 공기업을 만들자.
아 이거 저기 뉴턴이 샀던 그거구나. 그렇지. 아. 남의 회사 사우스시 컴퍼니를 만드는데. 아 이거 유명한 사기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 사기죠. 예.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예.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스페인 식민지에다 갖다 파는 무역권을 남의 회사에게 주겠다.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허풍을 쳤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남미의 그 흑인 노예 이 무역은 스페인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들어갈 그거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사우스시 컴퍼니 남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방 회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회사가 잘 되니까 야 우리도 한번 그 노예 무역하면 뛰어가 볼까? 모방 넘회, 늠회, 남회, 님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남의 회사 하나만 잘 돼야 되는데 모방 회사를 우리가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 버려요. 저 사업은 남의 회사 한 회사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에 잘못된 정보가 간 거지. 어떻게 갔냐면 시장에는 정부가 단속한다 이 사업. 그래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주식을 쫙 빼버려요. 맞습니다. 그때 영국의 한 골방에 있던 한 중년 아저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아저씨가 바로 아이작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이 그 남의 회사에 자기 돈뿐만 아니라 처가댁 돈까지 다 끌어들였거든요. 다 끌어들였죠. 쫄딱 망했죠. 요즘 시세로 한 20억 날렸다고 하고 손절해서 나간 친구가 또 있어요. 그 당시에 주가 폭락하기 전에. 예. 핸델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왕립 음악 아카데미를 세웠죠. 그래서 이때 뉴턴이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 천체의 움직임은 내가 관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 망했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아니 이게 뉴턴이 이 고전역학을 확립할 때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아주 지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모든 거를 측정하고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투자를 할 때는 남들이 몰려가니까 그냥 너도야 그냥 혼자 막 투자를 막 한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20억 날렸다 이거 뉴턴이. 근데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아유 뉴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막 점자를 빼더니 내가 천체는 관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아니 그냥 그건 뉴턴의 광기였어. 그냥 욕심이었던 거죠.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쪽파 쌌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인간의 광기는 예측이 불가능해. 뭐야. 아무튼 뉴턴의 대표적인 흑역사죠. 네, 그러니까 재밌게 들었습니다. 처가 때 아까 그렇게 바가지 한 30초 남았는데 저는 그 아까 소현세자 얘기가 계속 좀 잠깐 귀에 꽂혀가지고 네. 그냥 그 좀 주제랑은 다르지만 그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소현세자 전 너무 불쌍하고 네. 저기 그 선조도 차마 광해군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세자 시절에 그렇죠. 그 바꾸고 싶어도 죽이지는 않고 죽었 그 이제 넘겨줬잖아요. 인조는 소현세자를 죽였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마 선조는 아무리 광해가 미워도 예. 광해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다음에 계승이 영창이 되느냐 광해가 되느냐 임해가 되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인조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등을 업은 소현이 자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쫓아낼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오판이 결국은 그런 비극을 만들어냈던 거죠. 알겠습니다. 언젠가 소현세자 얘기도 한번 우리 진득하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히스토리월드 역사 속 사기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봉이 김선달이 팔아먹은 물은 바로 3번 대동강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건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6월 3일 개봉을 앞둔 B급 코믹 전옥극 영화 썰의 두 배우죠. 조재윤, 김강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조재윤, 김강현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요 이무진의 신호등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가